주주 누나가 구독자분들께 공개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 가져가세요. 바닥에서 출발하는 착한 종목 오늘도 영상에 나가니 영상 정주행하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혼자서는 버티기 힘든 주식시장. 안녕하세요. 주식사주는 보통 누나 주주예요.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주나입니다. 오늘 영상에 앞서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다음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주주와 백곰의 투자연구소이고요. 이제 막 카페를 오픈했기 때문에 뭐 볼 건 없지만 카페를 통해서 오픈 카카오톡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카페에 들어오셔서 가입 인사와 카페 운영 규칙을 숙지해 주시고 앞으로 주주 누나 구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이외에는 유튜브도 카페도 처음으로 운영하는 거라 부족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만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놀러 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자료도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만날게요. 주주나의 관심주 리뷰 먼저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메리츠 증권입니다. 처음 유튜브에 공개했을 때보다는 수익 중이긴 한데요. 잘 올라가다가 너무 갑작스러운 급락이었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보유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분산 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트는 메리츠 증권을 보여드리지만 2일 전 메리츠 3사가 배당 축소 공시로 인해서 15% 이상 급락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실 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바로 업로드 해드리고 싶었는데 백곰 선생이 집을 이사하는 바람에 제가 조카들을 좀 봐주느라 시간이 없어서 영상 제작을 못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종목을 손절했다는 분도 계시고 다른 메리츠 관련주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없으신 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증권주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성장성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계자산의 비중에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은 세계적인 장세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과열 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방향과 앞으로의 금리 인상을 볼 때 부동산 자금의 일부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자본의 시장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부가 연금이나 퇴직금 등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노후 걱정을 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SAMT입니다. 이 종목 오늘은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며칠 전에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하면서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배당도 많이 주는 종목이라서 눌림목이 형성될 경우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공개하고 나서 지루하게 조금 올라가면서 수익을 주었었는데 오늘은 크게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조정을 받고 갈지 아니면 그냥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은 하루였죠. 매수와 매도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큰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텍입니다. 이 종목은 흐름이 굉장히 지루하죠. 여러 번에 거쳐서 말씀드리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심하고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하면서 정말 지루한 흐름입니다. 저 또한 지속적으로 조금씩 분할로 매수 중이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게 언제 어떤 종목이 어떻게 출발할지는 모릅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 공개하고 나서 밑으로만 빠져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출발하고 나니까 지금은 무섭게 올라가죠. 주식시장에서는 하루 이틀도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시세를 보고 있다면 더 그렇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분이야말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텍 같은 경우도 매출도 이제 1조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이익도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가 출발하고 있지 못할 때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바닥에서 매집을 해놓으면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에 주가는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텍은 아직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하고 계속되는 회사의 성장을 볼 때 주가도 반영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프렌즈입니다. 이 종목은 주린이 주주가 직접 매매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던 종목인데요. 출발해서 잘 가더니 다시 눌림목을 형성해 주길래 주변 지인들 몇몇 분들에게 소액 매수해 보라고 하면서 저도 제 개인 계좌에 조금 더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제는 좀 지루한 흐름에서 벗어나서 시원하게 상승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대사를 작성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엄청 조심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멘트를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말 이 종목이 좋아 보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만 좋은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이게 제일 좋게 들려서 몰빵 투자를 하는 분들이 생길까 싶어서 그런 걱정 때문인데요. 늘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주식 종목을 말해줄 때마다 한 20만 원만 날린다고 생각하고 사봐. 그 정도 없어도 되지? 라고 말하면서 종목을 추천해 줍니다. 물론 개인마다 투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큰 지인에게는 금액을 더 크게 말하지만 그만큼 비중을 잘 지킨다는 뜻인데요. 부디 본인만의 원칙을 지키시고 제 자료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 비엔지 스틸입니다. 이 종목을 보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고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펀드 매니저나 개미 투자자처럼 지속적으로 투자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돈이 엄청 많은 분들은 굳이 좋은 종목을 단기적인 급등에 매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 급등의 전량 매도는 아니더라도 분할 매도로 수익을 조금 챙기시고 또다시 밑에서 출발하는 종목을 매수하든지 아니면 다음 조정에 다시 매수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인데요. 물론 비중이 적으시다면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싶다면 이 종목도 굳이 매도를 급하게 할 이유는 없지만 비중이 큰 분들은 급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매매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매도를 할 때도 항상 일부만 매도를 하는 분할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HMM을 바닥에서 매수해서 50% 수익에 전량 매도를 했다고 하면 올라가는 주식을 보면서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그래서 항상 분할로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투자 전략은 자신 스스로가 세워야 하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다음은 계룡건설입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을 보이면서 계룡건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흐름 이어가서 정고점을 뚫고 가주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추세가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음봉은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제 아주 좋은 매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항상 좋은 종목을 발굴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 시장이 떨어진다고 함께 두려워 떨지 마시고 기회를 잡으십시오. 누군가는 어제 손절을 했을 테고 누군가는 어제 매수를 했겠죠.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주식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마음 먹을 때는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실천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별것도 아닌 일에 만들어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 그런 공포 분위기가 시간이 지나면 호자가 되기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온갖 권모술사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언제는 원자재 값이 급등해서 원자재 관련주가 좋았다가 며칠 조정을 받으면 원자재가 하락세라면서 원자재 관련주가 조정을 받으면 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루하루 소식에 일희일비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고 큰 흐름에 이상이 없을 경우 단기 변동성은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계열의 종합 상사 기업입니다. 종합 상사 기업들은
원재재 가격이 상승세이며 경기가 좋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입니다. 처음 공개해드리고 미얀마 악재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매수 기회였죠.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급등 후에 충분히 쉬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다우 데이터입니다. 다우 데이터는 오늘 6.8%나 올랐는데요.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도 강하게 올라와 주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수 반등이 나올 때 더욱 강한 모습입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무서워서 이런 종목 그냥 조금만 먹고 팔아버렸으면 오늘 상승으로 이익을 못 내고 앞으로 상승해도 이익을 내지 못하겠죠. 장기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주식을 꼭대기에서 팔고 싶고 조금의 조정이 너무 싫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벌었다가 20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만 원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곳인데 50만 원이 20만 원의 이익으로 떨어졌을 때 내가 번 20만 원이라도 챙기기 위해서 익절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면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주식시장에서 머리에서 딱 맞춰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조정을 받으면 그냥 받고 가거나 아니면 더 산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영화 타짜를 몇 번이고 돌려봤는데요. 아주 명작입니다. 혹시 주식을 하면서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거기 주인공 고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딴 돈의 반만 가져가. 이 말처럼 오히려 나는 번 돈의 반만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쌍용 CNE입니다. 시장 조정에도 큰 조정 없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차트상으로는 현재 신고가 국면에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배당률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고 기타 건설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주들은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아직은 저평가 국면에서 막 벗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각자 판단에 따라서 분할 매도를 하시거나 비중 조절을 하는 부분은 스스로 전략을 짜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음은 한국주철관입니다. 한국주철관은 잘 상승하다가 21선 밑으로 잘 조정받은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코스피가 최고가라서 더 이상 저평가 종목이 있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 투자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과연 저평가 종목을 찾기 위해 노력이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한국주철관도 1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왔는데요. 자산 가치 대비해도 저평가, 이익을 봐도 저평가, 차트를 보더라도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입니다. 매번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모르고 내가 부족하다? 그러니 알기 위해 찾고 공부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현재 계좌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주철관 며칠 조정받아서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동생들 계좌 잠깐 보고 갈게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종목은 정말 많습니다. 굳이 과거의 종목을 찾아서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리뷰를 통해서 물론 제가 지금 매수해도 좋은 종목도 있고 눌림목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종목도 있고 아직도 상승하지 못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 지속적으로 물타는 매매는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언제까지 하락하고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물을 타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비중보다 비중이 커집니다. 일단 떨어지는 종목은 다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관심 갖고 그 반등이 반등인지 아니면 상승의 시작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추가 매수를 하는 여유로운 투자를 하는데요. 어떤 종목이든 조금이라도 싸게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또 잔소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왼쪽 계좌를 보면 이 계좌는 일요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현대미포조선 100% 이상 수익 중이죠. 삼성공조도 어느덧 90% 이상 수익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줬네요. 제가 이런 종목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분산을 잘 해두셨다면 크게 키우셔서 큰 수익을 내길 바라볼게요. 오른쪽 계좌는 SAMT 급등으로 기분 좋은 날이라고 카페에 올려주셨네요. 오늘 외근 때문에 확인을 못하다가 점심시간에 확인해 봤는데 작지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오뚜기용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계좌는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분인데요. 주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분이어서 주식을 시작하게 만드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던 제 지인입니다. 처음으로 매도한 종목이 푸른저축은행 100% 이상 수익으로 매도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계좌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주 누나를 통해서 처음 주식시장을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처음으로 계좌를 인증해 봅니다. 소액이지만 계좌를 볼 때마다 행복해요. 주주 누나 고마워요. 피주린이님 축하드립니다. 주주 누나의 오늘의 관심 종목을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나의 관심 종목은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늘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오늘 주주나의 관심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지난번 고점에서 매도해서 수익 인증을 했던 종목인데요. 은행주들 중에 중소형 금융주들이 많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주은행도 조정을 조금은 완료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눌림목에서 매수를 할 때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매수하면 추가적인 조정에 손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가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로 현재 보유 중인 분들이시라면 그냥 보유를 하시거나 가볍게 추가 매수를 하면 좋겠고, 처음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현재 자리에서는 1차 매수를 들어가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많게는 10번, 적게는 3번 정도 분할로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1차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항상 주식 거래를 하시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서 어떠한 전략으로 매매를 할 것인지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큰 감정의 변화 없이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으실 겁니다. 계좌에 파란불이 뜬다고 하더라도 미리 세워둔 계획대로 한다면 큰 흔들림 없이 매매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주는 여기서 이만. 안녕.